정말로 있었던 산속의 빈집. 투고자 요코님, 30대 여성 회사원. 체험 장소 오카야마현 NC. これは私が社会人になったばかりの頃の体験です。 이것은 제가 막 사회인이 되었을 무렵의 체험담입니다. 당시 저는 오카야마현 지역 아웃도어 서클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캠핑이나 낚시, 하이킹, 배드민턴 등 날마다 활동 내용은 다양했지만 마무리는 반드시 술자리가 세팅되어 있는 느긋한 서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7명 정도의 회원이 모여서 현내에 있는 오두막을 빌려 바베큐해 먹자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오두막은 지역에서 엄청 인기 높은 곳으로 건물은 깨끗하고 부지도 넓고 다양한 스포츠가 가능한 공원도 딸려있기 때문에 모두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이 되어 리더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미안, 사실은 오두막 예약을 못 잡아서 내일은 내 친구 가족이 소유한 독채 하나를 빌리게 되었어. 지금은 아무도 안 살지만 관리는 돼 있어서 깨끗하고 근처에는 다른 집도 없어서 소리 지르고 놀아도 오케이. 그러한 큰 변경사항을 직전까지 연락도 하지 않은 것에 저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만 어쩔 수는 없었죠. 오두막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요. 리더의 지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산속의 집을 어쩔 수 없이 얻어쓰게 된 겁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모여 리더가 운전하는 렌터카에 올라탔습니다. 남자 4명, 여자는 저 포함 3명. 남자는 리더 외에 C, D, E, 여자는 저 외에 A장, B장. 언제나의 멤버들이긴 했습니다만 남녀가 모여 1박한다는 이벤트라는 것도 있어 모두 텐션이 올라 있었죠. 차가 출발하는 것과 동시에 핸들을 잡는 리더에게 A장이 물었습니다. 오늘 묵을 집은 어디 있어? 예정했던 오두막하고 같은 NC에 있어. 그러니까 내일 돌아오기 전에 오두막 있는 공원에 가서 잠깐 노는 거라면 할 수 있지. 그래? 잘 됐네. 근데 우리가 묵을 집은 좀 더 산속으로 들어가야 있어. 나도 주소만 받은 상태라 내비틀고 가는 중. 그러냐고 모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잘만한 곳이 있어서 다행이야. 독채라니 제대로 빌렸어? 전에 친구가 그런 집이 있다고 말했던 게 생각났었거든. 그 녀석 할머니가 5년 정도 전까지 사셨다는데 돌아가셔서 지금은 아무도 안 산대. 그래도 수도도 전기도 다 되니까 목욕도 할 수 있지. 일반 집하고 똑같다더라. 리더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행이라며 떠들어댔죠. 가던 길에 바베큐용 식재료와 술을 잔뜩 사들였고 그 집에 도착한 게 아침 10시 반 정도였습니다. 말로 듣던 대로 굉장한 산속이었죠. 오는 도중에도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고 생각할 만큼 산속에 있는 가파른 언덕길을 차를 덜컹대며 올라갔기 때문에 여자들 쪽은 살짝 무서워할 만한 장소였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은 보기에도 시골 할머니네 집 같은 느낌의 평범한 일본식 가옥. 낡은 건 분명했으나 청소도 깨끗하게 되어 있어 생각 이상으로 청결했습니다. 다만 산속에 있는 탓인지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아직 오전인데도 집안은 어두컴컴해서 스산한 느낌인 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웃집까지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마음껏 떠들어도 괜찮은 건 정말 최고였습니다. 만약 오두막이었다면 역시 그렇게는 못합니다. 마시고 떠드는 멤버들 뿐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 기대가 되었어요. 남자들이 집을 환기하고 바베큐를 준비하는 동안 여자들은 셋이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집 주변을 조금 돌아봤습니다만 나무들이 울창할 뿐으로 흥미로운 건 없었죠. 그래서 집 쪽으로 돌아갔고 뒷곁에 밭이 있었던 것 같은 곳에서 우리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빗장이 문득 얼굴을 들더니 지금 저기 누구 있지 않았어? 라는 말을 꺼낸 겁니다. 가리킨 곳으로 봤을 때 10중 8구 화장실 같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남자들 중 누구 아냐? 우리 목소리가 들려서 내다본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니 삐짱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그치만 뭔가 여자 같았어. 머리가 긴 것처럼 보였달까? 옷도 흰색이었고. 에? 하지마. 남자들 흰옷 입은 사람 아무도 없어. 미안 잘못 본 걸지도. 불투명 유리창이니까 희미하게 보이기도 했으니까
아마 남자 맞을 거야. B짱은 웃고 있었는데요. A짱과 저는 갑자기 무서워지는 바람에 빨리 돌아가자며 남자들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있던 C에게 아까 누가 화장실 썼어? 라고 물어보니 남자는 모두 화장실에 간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창문으로 바깥 내다봤어? 아니, 나는 안 봤는데. D는? 봤을지도 몰라. 여자가 있구나 생각해서. 그럼 D였나 보네. 하지만 D는 금발로 염색한 데다 옷도 파랗잖아.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는 남자들에게 조막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무섭다고 서로 말은 했습니다만 D였겠지 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B짱만은 납득하지 못한 듯 옷이 전혀 달랐다니까 그런 걸 잘못 봐? 하며 위화감을 느꼈는지 조금 무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리더가 이 집에 뭐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우리 말고도 전에 빌렸던 사람들도 있었다는데 이상한 이야기 같은 건 없었고 그리고 여기 사시던 할머니는 나도 한번 뵀는데 그냥 착하고 좋은 할머니였어. 거기다 돌아가셨을 때는 이 집이 아니라 요양원에서 노안으로 돌아가셨으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며 우리를 달래는 바람에 결국 그런 건가 하고 여자들은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점심은 오다가 산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찌감치 술도 들어갔고 모두 시끄럽게 웅성대며 게임 같은 것도 하는 동안 순식간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은 메인 이벤트인 바베큐. 모두 마당으로 나가 불을 피우기도 하고 식재료를 내오기도 하는데 화장실에 갔던 A짱이 새파란 얼굴로 돌아온 겁니다. 저기 지금 누가 집 안으로 들어왔었어? A짱이 물어보는 말에 저는 아니 A짱 말고는 전부 여기 있잖아 라고 대답했죠. 정말? 아까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누군가가 문을 놓고 한 소리가 났어. 그래서 네 하고 대답했더니 또 노크 소리만 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밖으로 나왔는데 아무도 없었어 라며 A짱은 섬뜩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A짱 말고는 분명히 모두 마당에 있었던 겁니다. 기분 탓 아니고 정말? 저도 무서워져서 그렇게 물어봤죠. 하지만 기분 탓일 수도. A짱은 자신감 없는 듯 망설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석연치는 않아도 기분 탓 아니라고 했다간 정말 무서우니 그래서 기분 탓이라고 하고 싶다 하는 느낌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 A짱이 그렇게 말하니 저도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베큐는 시작됩니다. 고기와 술을 즐기는 동안 2시간 반 정도 후딱 지났을까요? 저는 점점 화장실을 가고 싶어졌죠. A짱과 B짱 이야기를 들은 터라 화장실에 가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만 술도 들어간 상태니 방광은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은 한계. 그렇게 생각한 저는 리더를 불러 화장실 앞까지 따라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너 귀신 무섭냐? 등등 리더가 밝은 소리로 놀리고 있어서 살짝입니다만 기분도 좋지 않았죠.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꼭 있어. 화장실에 도착해 리더에게 그렇게 말하며 다짐받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은 일본식 변기 위에 나중에 양변기를 올린 것으로 원래는 푸세식 변수였었는지 코를 쏜 악취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일을 마치고 나가자 생각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노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만 바로 리더라는 걸 깨달았죠. 정말 하지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 말라고. 저는 서둘러서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을 때 문득 깨닫게 된 겁니다. 리더는 아까 A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어째서 그 이야기와 똑같이 노크하는 걸까? 라는 걸요. 그렇게 생각하고 소름이 끼쳤을 때 뭔가 나쁜 예감이 들면서 화장실 안의 작은 창문을 휙 하고 돌아보았습니다. 하얀 얼굴의 사람 그림자가 창문 아래쪽에서 불투명 유리 너머로 눈만을 내밀고 제 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창문에 달라붙어 있는 게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화장실에서 굴러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리더가 으! 하고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리더에게 매달려서 소리쳤죠. 지금 밖에 누가 있어! 뭐? 밖에 있는 누가 아니고? 노크는? 노크했지? 무슨 말이야? 리더는 노크 같은 건 하지 않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누가 노크했다고? 분명히 누가 있었어! 패닉이 된 저를 리더가 달래면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울상이 되어 돌아온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던 A짱이 역시 이상해 이 집! 하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자기도 아는 할머니가 살던 집을 흉가로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여자들이 제멋대로 놀란 것뿐이라면서 절대로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 좋네. 무섭다 하면 더 무섭게 되니까 우리 무서운 이야기 할래? 하며 분위기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A짱은 맹반대했습니다만 남자들은 모두 찬성. 그리고 원래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B짱이 찬성하는 바람에 어느새 그대로 괴담회가 열리는 흐름으로 변했죠. 밤은 9시를 넘을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캄캄한 산속에서 캠핑용 조명이 빛나며 바베큐용 불을 둘러싸고 무서운 이야기를. 평소라면 저도 괴담을 좋아하는 쪽입니다만 이때는 최악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의 이야기를 듣던 도중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저는 안 돼! 이상 못 듣겠어!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싫어서 바로 옆에 세워둔 차로 향했습니다. 거기라면 조명도 닿고 모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뭘 하러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차에 쌓인 과자나 음료수를 가지러 가는 동안만이라도 어쨌든 그런 쪽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트렁크를 열고 바스락대며 짐을 뒤지는데 땡땡짱 하고 뒤에서 저를 부르는 A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흘끔 돌아봤더니 시야 끝쪽에 이쪽으로 다가오는 A짱의 발이 보였습니다. 저는 A짱도 무서워서 따라온 거라 생각해 A짱도 무섭구나 하며 짐을 뒤지는 채로 말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땡땡짱. 분명 무서웠겠죠. A짱이 가냘픈 목소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A짱, 점프 너무해. 이젠 여기 있고 싶지도 않아. 집에 가고 싶다. 아, 땡땡짱. 아직 전부 무서운 얘기하고 있어? 지금 어떤 상태야? 으아, 땡땡짱. 하는 생각이 든 순간 감정 없는 A짱의 목소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모두 죽었어. 에? 생각하며 휙 돌아봤더니 거기에는 새까만 어둠이 펼쳐져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이번에야말로 진심으로 울면서 저는 미친 듯 뛰어 모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공포를 토해내듯이 모두에게 지금 일어났던 일을 단숨에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A짱이 벌벌 떨며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크게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엄청난 양의 술을 마셨으니 지금 차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돼버리죠. 어쩔 수 없이 밤새 온 집안에 불을 켜고 음악을 마구 틀고 두려움을 억지로 잠재우려는 것처럼 모두가 게임을 해대며 텐션을 올려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가기로 했던 공원에는 들리지 않고 바로 귀가한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후 리더는 집주인인 친구에게 넌지시 물어봤다는데요. 역시나 짐작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A짱은 그 뒤에도 계속 겁이 났었는지 혼자 앵마기를 받기도 하고 영능력자에게 상담을 받으러도 갔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저는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서 거절했어요. A짱이 영능력자에게 들었던 말로는 아마도 빈집이 된 그 집에 아무 상관없는 떠도는 귀신이 들러붙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체험과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A짱은 그 다음 달 사고로 다리를 몇 반을 꿰매는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너무 겁이 많아서 오히려 끌어들인 건지도 몰라 라며 리더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던 게 개인적으로 무서웠습니다. 그 산속 집에서의 사건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집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제 실제 체험담이었습니다.